여러분,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이나 새로 뽑은 전기차가 내일 당장 작동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핏줄인 은이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돈을 싸들고라도 마스크 한 장 못 구해서 벌벌 떨던 그 공포가 오늘날 우리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거든요. 이번엔 마스크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반도체, 최첨단 무기까지 은이 없으면 단 1초도 가동될 수 없는 전 산업계의 셧다운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공장 라인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건 남의 나라 이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당신의 월급과 주식 그리고 일상적인 생존을 뒤흔들 아주 잔혹한 현실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획된 자원 전쟁의 서막이자 우리가 알던 금융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은이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쟁 자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선물과 현물의 차이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명절 때 KTX 표 예매해 보셨죠? 추석 3일 전에 내일 서울 가는 표 주세요 하면 얼마예요? 59,000원입니다. 비싸죠? 근데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하면 어때요? 4만 원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미리 계획 세우고 기다릴 수 있으면 할인받는 거죠. 당장 필요한 사람은 비싼 값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은 싸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물과 선물의 관계예요. 현물은 지금 당장 탈 수 있는 표, 선물은 나중에 타기로 예약한 표입니다. 금융시장도 똑같았어요. 은을 오늘 당장 받으면 온스당 30달러, 3개월 뒤에 받기로 계약하면 28달러.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으면 더 싸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받을 수 있는 은이 온스당 35달러, 한 달 뒤 받기로 예약하면 30달러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현상을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라는 신호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공장들이 한 달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요. 광동성 태양광 공장 사장님, 이분이 다음 달에 은 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루 라인 멈추면 손실이 2억 원이에요. 한 달 기다리면 60억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50% 얹어서라도 오늘 당장 사는 거예요. 지금 중국 공장들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시장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얼마든지 내줄 테니까 실물만 달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 신호가 아니에요. 공급 붕괴 경보입니다. 은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목걸이, 반지 만드는 귀금속 재료 정도 아니냐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은 현대 산업의 혈액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 만드는데 은이 필수예요. 왜냐면 전기 전도율이 구리보다 6% 높거든요. 겨우 6%라고요? 아니에요. 태양광에서 그 6%가 발전 효율 차이를 만듭니다. 은 말고는 대체제가 없어요. 패널 한 장당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중국이 작년에 생산한 패널이 5억 장 넘어요. 계산해 보세요. 은이 1만 톤 이상 들어간 겁니다. 전기차는 어떨까요? 배터리 내부 회로에 은 피스트가 발라집니다. 충전 속도를 높이고 발열을 줄이려면 은밖에 답이 없거든요. 테슬라 모델 3 한 대에 은이 약 50g 들어갑니다. 중국이 작년에 만든 전기차가 8천만 대예요. 또 400톤 나갑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칩 안에 회로 연결하는 본딩 와이어가 전부 은이에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하나에 은이 0.3g씩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전 세계에서 1년에 스마트폰 15억 대가 팔려요. 450톤입니다. 5G 기지국은 더 심합니다. 기지국 하나당 은이 1kg씩 들어가요. 중국이 지금 5G 기지국 300만 개 깔았습니다. 3,000톤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5G. 중국이 미래 산업이라고 밀어붙이는 게 전부 은 없이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창고가 텅 비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국 산업 전체가 발목 잡힌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2008년 9월을 기억하세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기 직전에 뭐가 먼저 터졌는지 아세요? 금융상품 가격이 아니었어요. 현물 시장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서로 돈을 안 빌려줬거든요.
당장 쓸 달러 현금 구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수십조 원인데 정작 손에 쥔 현금은 제로.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달러에 프리미엄이 미친 듯이 붙었어요. 2020년 4월 원유 시장도 똑같았습니다.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날 기억하시죠? 돈 주고 가져가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주유소 기름값은 멀쩡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장 탱크가 꽉 차서 실물을 받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종이 위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됐는데 진짜 기름은 귀했던 겁니다. 지금 은은 시장이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뉴욕 상품거래소 선물은 온스당 30달러인데 중국 상하이 현물은 35달러 줘도 못 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괴리가 10%만 넘어가도 경보가 울렸거든요. 지금은 17%입니다. 그것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2008년 때는 괴리가 12%까지 갔다가 리먼 사태 터졌고 2020년에는 15%까지 갔다가 원유 대란 왔습니다. 지금 은은 그걸 넘어섰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시스템 레벨의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중국에서 먼저 터진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올해 첫날이죠. 중국 정부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은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허가제잖아요. 허가만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건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계약금 다 냈고 중도금도 열심히 납부했습니다. 이제 완공됐으니 입주만 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구청에서 그래요. 입주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 내고 검사 기다리고 보완 요구 받고 다시 제출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빨라야 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요? 전셋집 계약 만료됐는데 나가라고 하고 짐은 이삿짐 센터 창고에 쌓여 있고 아이들은 전학 못 가고 허가제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사실상 입주 금지나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서류는 받아줘요. 근데 승인은 안 나옵니다. 승인 날 때까지 1년 걸리면 그게 수출인가요? 봉쇄죠.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은 공급의 거의 절반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량만 많은 게 아니에요. 정년 능력, 가공 기술까지 전부 중국에 몰려 있어요. 페루에서 은 원광 캤다고 칩시다. 그걸 제품으로 만들려면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중국입니다. 정년소가 거기 있거든요. 호주에서 은 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중국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 은 정년소의 40%가 중국에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수출 차단한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전부 중국산 은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막혔습니다. 마치 심장에서 온몸으로 가는 혈관을 조인 것과 같아요. 산소 공급 끊기면 몸이 어떻게 되죠? 장기가 괴사됩니다. 지금 글로벌 제조업이 그 상태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공급 쇼크의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중국 상하이 시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 대부분이 상하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밤새 미국장만 쳐다봐요. 새벽 2시까지 앉아서 나스닥 보고 다우존스 보고 S&P 500 지수 들여다보면서 일희일비하죠. 눈 충혈되고 다음날 회사에서 졸면서도 미국장 놓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면 답지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중국 상하이 시장이에요. 시험 비유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내일 중요한 경제학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옆반 친구가 오늘 똑같은 문제로 시험 먼저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친구가 만나서 야, 뭐 나왔어?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그 친구 무시하고 혼자 밤새워 벼락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중국 상하이 시장이 바로 그 옆반 친구입니다. 시차가 우리보다 1시간밖에 안 나요. 아침 10시에 중국장 열리면 그날 은값이 어디로 튈지 힌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미국장 열리면요. 중국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요. 지난주 월요일 보세요. 상하이에서 은값이 7% 폭등했어요. 그날 밤 뉴욕은 어땠을까요? 6.5% 올랐습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하이 3% 하락, 뉴욕 2.8% 하락. 패턴이 보이시죠? 지금 상하이 은 가격이 뉴욕보다 12% 비쌉니다. 같은 은인데 중국에서 사면 12%를 더 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시장이 먼저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먼저 뛰면 미국과 한국은 무조건 뒤따라갔어요. 2010년 금값 랠리 때 기억나세요? 중국 큰손들이 먼저 금 쓸어담기 시작했고 3개월 뒤 뉴욕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2020년 구리 가격도 똑같았어요. 지금 은이 그 길 걷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창고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귀금속 시장이에요.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거기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유럽 전역이 패닉에 빠졌죠. 독일 태양광 회사들,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들, 영국 반도체 공장들 전부 은이 필요한데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생산 라인 올스톱 위기였어요. 급한 불을 꺼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이 어디로 손을 벌렸냐면요. 중국이었습니다. 제발 은 좀 빌려달라고 무릎 꿇었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겁니다. 중국이 빌려줬습니다. 600톤을요. 근데 조건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자가 연 30%였습니다. 은행 대출이 연 5%인 시대에 30%라고요? 이건 거의 사채 수준이죠.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불렸을까요? 중국도 은이 아까웠던 겁니다. 빌려주기 싫었어요. 근데 유럽이 너무 절박하게 매달리니까 그럼 이 정도 조건이면 어때? 라고 던진 거예요. 런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습니다. 30% 이자 물어도 공장 멈추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600톤 빌려가는데 1년 뒤 780톤 갚아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이자로 180톤 더 주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중국이 600톤 빌려주고 나서 자기네 창고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네? 화들짝 놀란 겁니다. 남한테 빌려주느라 정신 없었는데 정작 본인 집 쌀독이 바닥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내린 결정이 바로 이번 수출 금지입니다. 더 이상 못 빌려준다. 우리 것도 없는데 남줄 여유 없다. 창고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겁니다. 중국 정부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은을 아예 전략 물자로 지정해버렸어요. 전략 물자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무기, 식량, 석유 이런 것들이 전략 물자예요. 평화로울 때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다가도 위기 상황 오면 정부가 전부 틀어쥐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마스크 오부제 했잖아요. 약국 앞에 줄 서서 신분증 보여주고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확인받고 월요일은 1번 6번, 화요일은 2번 7번 이렇게 요일 맞아야만 살 수 있었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내 요일 아니면 못 샀죠. 암시장 가면 몇 배 비싼 값에 겨우 구할 수 있었고요. 지금 중국이 은을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은을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안 돼요. 오직 국가가 허락한 국영기업만 은을 다룰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요? 당연히 접근 금지입니다. 중국 증권사 앱 켜보세요. 은 관련 상품 전부 거래 정지됐습니다. 신규 매수는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던 것도 팔기만 가능해요. 사는 건 막힌 거예요. 외국인은 더 심합니다. 아예 시장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국 투자자가 중국 가서 은 사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신분증부터 막혀요. 마치 마스크 오부제 때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확인하듯이 지금 중국은 신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자국민 국영기업만 은을 만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중국이 은을 평시 자산이 아니라 전시 자산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중국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은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질지를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5G, 인공지능, 미래 산업의 핵심이 전부 은이거든요. 이걸 민간한테 맡겨뒀다가는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은이 이제 귀금속이 아니에요. 안보 자산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한국 투자자들은 아직도 은 좀 올랐네?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벌써 전쟁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중국 창고에 은이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숫자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중국 창고에 은이 5,000톤 있었어요. 5,000톤이요. 엄청난 양이죠? 전 세계가 중국 창고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은 있겠지. 급하면 저기서 빌려오면 되겠지.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900톤입니다. 5,000톤에서 900톤으로 줄었어요. 82%가 증발한 겁니다. 편의점 음료수 냉장고 떠올려 보세요. 100병 가득 차 있던 게 18병만 남은 상황이에요. 4,100톤이 넘는 은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 써버린 거예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데 쓰고, 전기차 배터리 찍는 데 쓰고, 반도체 공장 돌리는 데 쓰고, 5G 기지국 세우는 데 쓰고, 중국이 친환경 산업과 첨단 제조업을 미친 듯이 밀어붙이면서 은을 폭풍같이 소비해버린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중국이 쓴 은이 1,200톤 넘어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중국 혼자 삼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남은 900톤마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은 베이징 태양광 업체 거, 저 은은 상하이 전기차 회사 거, 이렇게 다 예약 끝났어요. 창고에 있긴 한데 시장에 나올 물량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마트에 라면 100개 진열돼 있는데 전부 이미 결제 끝난 물건이에요.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 들고 가도 살 수 있는 라면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 은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텅 빈 창고 앞에서 중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남은 건 사조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단순히 은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시작은 미국이었어요. 2024년 8월 미국 정부가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핵심 광물이 뭐냐면요.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필수적인 자원이란 뜻이에요. 여기 포함되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합니다. 미국이 은을 그 목록에 올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 이러고 있지만 본심은 따로 있었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개월 뒤 바로 맞받아쳤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아예 수출을 막겠다. 이게 지금 1월 1일 발표된 수출 허가제의 진짜 배경입니다. 미국이 선빵 때리니까 중국이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서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본질은 패권 전쟁이에요. 반도체 패권, 배터리 패권, 친환경 에너지 패권, 이 세 가지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 50년 세계 경제 질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산업의 공통 원자재가 뭐예요? 바로 은입니다.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아요. 은을 확보하는 나라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걸요. 과거 사례 보세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유가가 4배 뛰었습니다. 2010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 막았을 때 가격이 10배 넘게 폭등했어요. 지금 은이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이번은 다릅니다. 고래 싸움 사이에서 은값은 미친 듯이 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은값 있잖아요. 은 가격이 온스당 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거요. 그거 진짜 가격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뉴스에 나오는 가격은 선물 가격이에요. 아까 KTX 예매 얘기했죠? 한 달 뒤에 받기로 예약한 가격. 그게 선물입니다. 종이 위에서만 오가는 계약이에요. 실제로 은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 계약서만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종이은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진짜 은을 사려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이 붙어요. 망고 생각해보세요. 마트 전단지에 망고 한 알에 5,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막상 마트 가보니까 망고가 다 떨어졌어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죠. 그래서 옆 동네 과일 가게 뛰어갑니다. 거기는 망고 있어요. 근데 얼마냐면 8,000원이에요. 전단지 가격보다 60% 비쌉니다. 그래도 사죠. 아이가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울고 있거든요. 지금 은이 정확히 이래요. 뉴욕에서 선물은 온스당 30달러인데 중국 가서 실물 사려면 35달러 내야 합니다. 5달러 차이예요. 비율로 따지면 17%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이 차이가 1%에서 2%였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17%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실물이 없으니까요. 종이 위에선 30달러지만 진짜로 손에 쥐려면 웃돈 줘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은행 가서 은 현물 가격 물어보세요.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은 ETF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것도 결국 실물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실물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은 펀드가 신규 가입을 막았습니다.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투자자 돈 받으면 그걸로 은을 사야 하는데 살 은이 없는 거죠. 다음 단계는 뭘까요? 환매 중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KTX 표처럼 당일권이 예매권보다 비싼 백어데이션, 공장 멈추면 하루에 수억 손실이라 프리미엄 내고라도 사는 제조업체들, 2008년과 2020년 위기 직전과 똑같이 울리는 경고음, 1월 1일부터 시작된 수출 허가제라는 이름의 봉쇄, 아침에 열리는 상하이가 밤의 뉴욕보다 먼저 답을 보여주는 선행성, 런던이 무릎 꿇고 30% 이자 물면서까지 빌린 600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간 거래를 차단한 전략 물자 격상, 5,000톤에서 900톤으로 쪼그라든 창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패권을 걸고 벌이는 자원 쟁탈전, 뉴스 속 30달러와 실제 시장 35달러의 간극,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은은 더 이상 결혼 반지 만드는 재료가 아니에요. 국가가 사활을 걸고 확보해야 하는 전쟁 자산이 됐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문제냐고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 현대차 주식이 있으신 분,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신 분, 이 회사들 공장이 내일 당장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고 배터리 못 짓고 전기차 생산 중단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월급은요? 한국 경제의 70%가 제조업이에요. 그 제조업이 지금 은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들여다보는 나스닥 지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 아침 10시 상하이에서 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거기서 힌트가 다 나오거든요. 선물 차트 보면서 아직 안 올랐네 하다가는 실물 시장에서 20% 프리미엄 물고 사야 하는 날이 옵니다. 아니, 그때는 프리미엄 물어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건 올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예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